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금 완연한 겨울인데요. 자, 이렇게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한 번씩 입에 오르내리는 질환들 있죠. 흔히 입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구안와사도 그런 질병 중 하나인데요. 찬바람을 얼굴에 쏘이면 입이 돌아간다. 찬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겨울에 안면마비가 더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신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한 얘기를 이분과 해보려 합니다. 전우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저도 직업 한의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안면마비 걱정하시는 분들 질문을 아주 자주 받곤 합니다. 정말 겨울에 그런가 하고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계절별로 큰 차이는 없더군요. 어떤 해는 겨울이 좀 더 많고 어떤 해는 오히려 여름이 사실 약간 더 많은 적도 있습니다. 그 차이도 별로 크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의 발생률은 사시사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렇죠. 자, 이런 소문의 시작은요, 아마도 찬바닥에 자면 입 돌아간다 때문일 텐데, 사실 이 부분도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 냉기,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이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겨울에 많이 오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팍팍 떨어뜨리는 구안화사, 그러니까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얼굴에 문제이다 보니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나 우울감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질환이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또 아주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구안화사를 겪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죠. 바로 뇌 문제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요. 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안면마비 구안화사는 말 그대로 안면 얼굴에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입니다.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 파셜 너브죠. 안면신경이 종양이나 뇌졸중, 중풍입니다. 혹은 외상, 그 밖에 감염 등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되어서 발생합니다. 방금 다양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것은 특발성 안면마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벨마비입니다. 이름이 벨마비인 거는 19세기경에 한쪽 얼굴의 마비하고 이게 안면신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언급한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찰스 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이나 뇌졸중, 중풍, 외상,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의 구체적인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안면마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벨마비는 뇌단계 신경 손상이 아니라 얼굴 근처, 말초의 신경 단계에서의 손상이란 거죠. 즉 얼굴에 마비가 아주 심하게 온다고 해도 중풍이나 뇌종양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병증은 아니란 건데요. 자,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감별이 쉽지 않다 보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단법 소개해 주시죠. 예. 중추성 마비든 말초성 마비든 안면마비가 발생하면요, 그 진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한쪽 얼굴이 마비돼서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그 임상 증상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마비 형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중추성 마비, 즉 뇌의 문제로 발생한 그런 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마와 눈은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어요. 눈 이하 부위, 뺨 이하 부위죠. 그 부위에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벨마비와 같은 말초성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 눈, 그리고 입, 이런 것이 모두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비 모습만 보면은 말초성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증상만으로 감별되면 너무 좋은데 애매한 경우가 분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 진단, 즉 CT나 MRI를 이용해서 감별 진단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좀 오래된 안면마비긴 했지만 이게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냐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환자분에게 브레인 MRI를 촬영해 봤는데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T나 MRI를 무조건 찍어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의 진단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근전도 검사,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는 마비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건지, 그리고 후유증의 가능성 등의 예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외에도요,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라고 하죠. 이 DITI도 도움이 됩니다. 측정한 결과에서 마비된 쪽 얼굴의 앞면의 온도가 건측, 건강한 쪽보다 높을수록 예후가 양호하고요. 마비된 쪽 귀 뒷부분의 온도가 건측보다 높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예. 안면마비는 초기 마비 정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비 정도가 심할수록 당연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안면마비는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즉 48에서 72시간 이상 정도는 증상이 점차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마비가 발생한 첫날의 증상 평가보다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얼굴의 마비 평가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내용 꼭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실망도 실망이지만 간혹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 침을 맞았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종종 있어요. 자, 이건 치료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진행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젠 후유증이 남으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안면마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는 한의학적인 치료와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콜라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아주 많은 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먼저 서양의학적으로는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좀 이건 근거가 좀 약하긴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바이러스제는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이제 함께 사용할 경우에 더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의학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급성기에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함께 하는 걸 권고 등급이 A예요. 아주 좋기 때문에 권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전침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이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견정산이나 이기거풍산 같은 그러니까 한약을 함께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봉독을 포함한 약침도 안면마비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안면마비 증상 중에 보면 귀 뒤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이제 후유증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안면마비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 시기, 즉 골든타임인데요. 베일마비 기준으로 약 5% 전후의 환자분들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추성이거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램제이 헌트 같은 경우라면 후유증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간혹 양방에서 받는 스테로이드 치료 위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수개월 지난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안면마비와 같은 신경손상 질환은요.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도 방법이 없진 않죠? 그럼요.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강하게 추천드리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약침, 더 적극적으로 그 약침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면마비 치료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봉독이나 자하거 약침 같은 약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근거도 많고 저도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치료하면서 체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면마비 치료에 도수 치료를 포함한 안면 재활 치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안면 도수 치료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굴 마사지하고 단순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얼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시행하는 전문적인 치료고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CS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도 안면 도수 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치료사가 이 안면 도수 치료를 시행하고 있죠. 최근 대한안면신경학회에서도 안면마비 후유증을 가지고 온 환자들한테 도수치료를 포함한 안면 재활치료를 좀 꾸준히 시행해봤더니 안면 기능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그 안면마비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연합운동이거든요. 눈하고 입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합운동의 개선에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기로도 급성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안면마비를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침치료, 전침치료 등의 한방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 등의 양방치료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남은 환자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약침치료, 도수재활치료를 받으신다면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완전하게 안면 기능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